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수가 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개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그럼요. 하는 네. 큰 역할을 한 셈이 됐네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대법관 이름들을 알고 네. 파기환송 파기자판을 구분하는 국민이 어디냐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헌법재판관 이름 알기도 귀찮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사법개혁이 아주 정말 큰 어떤 원군을 얻은 겁니다. 조희대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 당초에는 그 5월 14일 날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5일부터 본회의를 열면 된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게 6월로 연기되면서 이제 물 건너갔지만 어쨌든 대법관 탄핵 절차를 알아보면은 탄핵 소추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네. 찬성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면 6명만 찬성하면 파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예. 지금 이제 이완규, 함상훈이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채워서 하면 그리고 이제 헌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호기가 왔어요, 지금. 예.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 있는 것처럼 헌재도 수건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헌재 수건 사업이 조희대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위에 올라가는 일이 헌법소원이 되면. 그렇죠.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 최고법원이 되는 거거든,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도 열심히 일을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진짜 헌법소원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네. 군림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원조가 독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최고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법원 사건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 소원의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요건에 맞는 그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때가 됐다. 자,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농단 규탄 100만인 서명운동이 그 이틀 만에 예, 다 100만 명이 쳐버렸어요. 됐어요. 예.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이 이틀 만에 분노의 100만 크기가 명이면. 엄청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되게 이제 여러 쪽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제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대법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대법관이 거기에다가 응답한 문자 이런 거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했고 국민들의 이 결집된 뜻이나 힘이 아니 너네들이 뭔데 내 투표권 행사를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려고 해 이거였잖아요. 내가 지금 내란의 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나한테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지금 투표하는 건데 니네가 지금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치워버리겠다고 내 눈앞에서 이거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예. 시민들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 같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하면은 여론이 확 바뀌고 대선판이 흔들릴 거라고 실제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망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최재형 씨가 처음 대중들 앞에 등장했을 때 뭘 가지고 웃기게 했습니까? 우리를 혹시 기억하세요? 자녀들 모아놓고 자기 생일날이나 밥 먹을 때 예. 애국가 부르고 예. 국가에 대한 맹세하고 밥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했나요? 아니잖아. 예. 아니 애국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며느리들이 막 반박 글 쓰고 그랬어요. 이게 왜 잘못이냐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딴 세상에 살아요. 조희대 씨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조희대 씨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거나 이럴 때 낮에 이렇게 일할 때는요 사무실 불을 다 껐대요 전기불을.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혹시 눈이 안 좋거나 뭐 이럴까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전기를 절약하는 게 어릴 때부터 몸에 습관이 돼 있고 우리가 어렵게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독일의 광부로 가신 분들이 다 피땀 흘려서 번 외화로 파독 간호사 그런 거.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애국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게 최재형이 생각하는 애국과 조희대가 생각하는 애국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뿌듯한 애국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애국을 안 해? 왜 밥 먹는데 애국가를 안 불러? 왜 사무실에서 낮에 밝은데 왜 전기불을 켜놔? 왜 옛날 고통받았던 우리 그 파독 노동자들을 왜 기억을 못해? 이런 생각을 따로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의사가 왜 이재명한테 모여 있는지를 모르고, 아니 내가 볼 때 저거 나는 저런 천출이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검정고시 봤다는데 저런 천출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걸 막아야 돼. 나름대로 그런 결연한 의지에 불타지 않는 한 이게 행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전북 출신의 선배 법조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거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다 그래. 조이대는 애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시민들이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국가가 무엇이고, 아직까지 왕정국가의 그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아주 큰 경종을 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이제 민주당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특검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특히 고등법원이 5월 2일 날 바로 기록을 받아가지고 바로 배당하고 바로 기일 지정하고 바로 집행관 송달까지 해버린 거. 예. 이거는 판사들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의 지시, 암묵적인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저렇게 9일 만에, 실제로는 이틀 만에 지금 기록 읽고 다 재판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틀만. 예. 근데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쳐온 법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모르나. 그거는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법원 전환합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희대 씨의 처신을 제가 유념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용퇴를 권고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